시장에 따른 어떤 작황 분석, 그 다음에 경중의 발생 용량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장을 분석하고 그때그때 문제점이 뭐였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최저기온. 4월 하순하고 5월 초순을 분석한 거예요. 여기 4월 말 보시면 이게 연도별로 이제 구분한 거란 말이에요. 4월 말, 그러니까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균 온도요. 최저 온도. 자, 보시면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5월 초는 온도가 떨어져. 쉽게 해서 4월 말에 10도 갔으면 5월 초에는 15도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져. 이때 다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여러분들 자녀분들 오시면 꽃이 심잖아요. 무자리하고. 이때 5월 초에 심으면 잘못하면 냉과도 고추가. 오히려 뭐가 짱짱하게 했다 보면 4월 말에 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꽃을 심을 때는 중기예보를 잘 보셔야 돼요. 11일 것이 나오잖아요. 최저 온도가. 비가 오다든지 최저 온도가 나와. 그러면 5를 짱짱하게 씻으면 5도씨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심어도 괜찮아. 4월 말에. 오히려 5월 초에 심는 것이 나쁠 수가 있어요. 금년도 날씨에 5월 3일 날 3도 나갔어. 근데 뭐가 어린 냄새 있다 보니까 냉과 뒀단 말이에요. 저기 오른쪽 사진은 4월 24일 날 심은 거예요. 4월 24일 날. 그때는 최저 온도가 10도 이상 돼요. 거꾸로. 그래서 앞으로 꽃을 심을 때는 꼭 5월 초에 심는다라는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중기예보를 보시고 11일 것을 미리 보시고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5월 달에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5월 달에 비가 한 달 동안 6mm밖에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답에서는 물 못 잡아서 변호사 2학년 늦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작물도 마찬가지. 마늘, 양파 최고 밑들을 때예요. 기대 최성기 때 5월 달에 비가 안 와서 한 방울도. 그 다음에 우거지 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산량이 다 떨어졌다. 마늘은 전년 대비 7%가 떨어지고 양파는 18%, 감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키로당 대선 마늘은 4,300원 최고 준 것이, 그 다음에 홍산 마늘은 5,000원씩 소매를 했습니다. 마늘 한 점이 시장에서 4, 5만 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 10kg가 10,000원 정도 갔었는데 2만 원, 2배 정도 올랐고, 감자도 시설 감자는 7만 원까지 됐어요. 한 박스 20kg가 2배. 우거지 감자도 4만 원대, 작년 2배.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5월 달에 가물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생산량이 줄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산량이 준다는 것은 농가 소득은 비슷비슷한 거죠. 자, 이게 관수효과인데 5월 달이 가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건 물을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하늘만 보고 고추 농사를 짓는 거고, 여기는 그래도 저설이라고 이제 분수호수 까는 거고, 저쪽은 정조호수를 뜬 거예요. 같은 시기에 똑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생육 차이가 난다. 특히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물을 준 거고 안 준 거고 생육이 2배 차이 나요. 생산량이. 이 밑에 보시면 물을 안 줬을 때 100kg 갔을 때, 그다음에 5월달 분유분이 근 88%가 더 향상되고, 꾸준하게 물 준 것은 200kg 이상이 생산량이 늘더라. 이건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참고하시고. 자, 9월달 날씨도 잘 보셔야 돼요. 9월달. 9월달에 여기 평균 기온이 연도별로 쭉 보시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온도가 올라가요. 9월달 온도가 평균 기온이. 그 다음에 30도 이상 일수를 분석을 해보면 20년도 9월달에 30도 넘어가는 것이 하루밖에 안 돼요. 근데 금년도는 7일이요. 그것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밖에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온도가 뜨거져. 늦게까지. 이때 뭐예요? 다? 이때 쪽파, 김장채소, 뭐 쪽파 심고, 배추 심고, 딸기 심고 뭐 다 이럴 때 아니에요. 정신 갈 때.
이때 온도가 뜨거워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금년도, 작년도 마찬가지. 쪽파에서 잉마늘병이 상당히 번졌어요. 그래서 추석 세고 쪽파 10kg 한 박스가 30만 원도 넘게 갔었어요. 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기후에 따라서 쪽파 농사가 좌지우지하잖아요. 고추도 늦게 편첩병이 왔고, 딸기 초기에 식은병 걸리고, 배추도 세균에 의한 무름병이 생깁니다. 온도가 뜨거우면. 이게 강원도예요. 강원도 지금 배추금 10,000원 넘잖아요. 배추가 폭등한다고. 왜? 배추는 무배추는 십자가 식물은 20도를 넘기면 생육이 떨어져요. 그래서 강원도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포기하고 지금 사과로 전환하고 있어요. 사과로. 그래서 배추금이 비싸다 보니까 김치도 동남. 김치도 풍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가들은 뭐요? 고추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고추가. 배추가 비싸다 보니까 고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배추금이 안정돼야 양념채소금도 꾸준하게 소비돼서 이렇게 가격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고추도 지금 집에 있을 거예요. 못 팔고. 근데 가격은 조금씩 지금 고추금 올라가고 있어요. 서한농농협에서 경매를 합니다. 근데 저번 주보다 1,000원이 올랐어요. 16,000원, 7,000원. 금당 이렇게 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제 김장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오를지 어떻게 될지. 참고로 아시고. 자, 병해충 쪽인데 작물 생산량도 마찬가지지만 올해에도 저희들도 관찰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8장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수가 4개소, 과체류가 4개소, 고추가 3개소. 그래서 점착틀에 개소당 6개를 붙이고 새로운 틀에 개소당 2개를 붙여서 이렇게 병충해를 관찰하고 있어요. 다 수거에다가 세고 있어. 이걸 왜 세요? 자, 우리가 저놈을 떼다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요. 총체벌레가 6월 20일 날 조사를 해봤더니 311마리가 붙었어. 작년에 비교했더니 52마리, 6배가 많아. 총체벌레가. 똑같은 시기에 담배나방은 2배가 많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해서 6배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각심 불러주기 위해서 신문을 내.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빨리 방지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문자 하나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신문 하나 보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밭을 가서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해서 진짜 밀도가 높은지 무슨 벌레가 있는지 무슨 병이 걸리는지 보셔야한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바로 방제를 하셔야한다는 얘기죠. 그냥 받은 걸로 끝나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총체벌레 6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추 바이러스도 6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6월달에 5월달에 고추 탈락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작년보다 2배가 더 많아요. 제 입으로 하우스에 가서 고추 포기하세요, 이 얘기 참 힘들잖아요. 이게 6월 10일 날 마산에서 고추 농사 기가 막히게 이만큼까지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라겠어요. 문 내리라겠어요. 왜? 가서 보니 이렇게 다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하우스는 20%만 감염돼도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값들여 해도 경비만 많지 불량만 빠지지 안 돼.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포기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 통보를 하고 이렇게 뭐를 신문을 내고 하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빨리빨리 서둘러셔야 한다. 자, 과수 돌발해충인데요. 여러분들 금년도에 산 밑에 거기다가 무슨 고추를 심었던지 오이를 심었던지 뭐를 심었는데 밀가루처럼 하얗게 쏟아져. 막 들어서 못 봐. 그게 미국 선적을 해요.
그리고 선적을. 그 다음에 툭툭 펴. 갈색 날개 매미충. 이 꽃매미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 왜? 천적이 생겼거든. 갈색 날개 매미충하고 이 선적벌레는 이 가지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다. 그래서 겨울에는, 황제는 겨울에는 하얗게 여기다가 칠해놓는다고. 말랐고 거기다 칠해놔. 그러면 잘라서 태우시야. 그 다음에 부화를 했어. 50% 부화하면 1차 방제를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80% 되면 2차 방제를 해야 방제 효과가 좋아요. 3차 성충기 이제 나비가 됐어. 그러면 꾸플레트랩이나 약을 갖고 방제를 해야 내년도 일조를 감소시킨다. 근데 얘들은 농작물만 붙는 게 아니잖아요. 야산에 있는 나무에 파랗게 생겨요. 그래서 방제 효과가 떨어져. 이게 왜 많냐? 금년도에 여러분들 작년까지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가 5천원 거 마냥 밭에 그렇게 많아. 그것은 작년도 온도를 보셔. 작년도 온도가 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1.2도가 높아요. 높아서 작년도 밀기량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도 방제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미국 신불나방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가로수에 아니면 집에 있는 감나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거미줄 치고 처음에 거미줄 치고 이렇게 속에서 벌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력이 되면 흩어져. 그래서 끝내는 나무 전체를 다 가려먹어. 하루아침에. 멸강나방이랑 똑같아. 특히 많이 생기는 뽕나무. 이것은 1년에 2번 생깁니다. 1화기 2, 2화기가 2번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저번 주 토요일 날 찍은 거예요. 뽕나무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다 눈에 보여. 왜? 9월달 온도가 따뜻해진다 했잖아. 30도 이상이 식일된다 했어. 그래서 내년도 나올 것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이 번성을 큰 그런 한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방제는 무조건 여기 거미줄처럼 친데 감나무 하나 보면 감나무에 잎사구 두어 개가 이렇게 거미줄 치고 있잖아요. 그때 어렸을 때 방제 넣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전체가 다 번져버려서 방제 효과가 떨어져요.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